오늘은 노지 텃밭에 감자를 심기 전에 밑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밑거름은 최소한 2주 전에 넣어서 경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밑거름으로 어떤 것을 넣으면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료를 넣으셔야지 효과적으로 감자를 크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감자를 심지 않고요, 밑거름 넣고 경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곳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노지 텃밭에서 감자를 심기 전에 밑거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2월 말, 보통 위쪽 지방에서는 3월 초 중순 말까지 감자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곳에서는 감자를 일찍 심으면 안 되겠죠. 순이 나오게 되면은 꽃샘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자 순이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감자를 많이 심으셨고요. 저도 이제 감자를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 밭에는 병이 있습니다. 감자에 독특한 병이 있는데요. 바로 더댕이가 있습니다. 이 더댕이는 한번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굼벵이가 먹은 것 같이, 곰보같이 이렇게 아주 못 나집니다. 이런 감자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도 이렇게 더댕이 같은 게 비슷하게 나게 됩니다. 특히 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더댕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병과 해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잎상 유황을 99.5%짜리를 뿌려서 이 더댕이와 그리고 봄에 발생할 수 있는 병과 그리고 해충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밑거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거름 작업은 2주에서 한 달 전에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우선은 고토석회를 먼저 뿌렸는데 고토석회를 이제 자주 뿌려주면은 아무래도 알칼리성 토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더댕이 같은 것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양 환경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더댕이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런 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양이 아니고 감자를 자르고 이제 감자 소독을 해야 돼. 종자 소독을 하잖아요. 그때 유황가루 제가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종자 소독을 하면은 그나마 이 더댕이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 밭에는 10년 전에 감자를 계속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아무래도 연작을 하니까 이런 더댕이가 잘 발생하는데요. 아직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더댕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자재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넣어야 될 그 밑거름과 그리고 심기 전에 해야 될 밑거름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밭을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하나 심는데 굉장히 준비하는 게 많죠. 감자의 품종도 많고 그리고 심는 시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비료를 주셔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감자 있으시면은 감자에 싹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즉 햇볕을 보게 해서 이게 보통 감자를 수확하고 나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까지는 휴면을 하게 되는데 그 휴면 타파를 해주셔야 됩니다. 햇볕을 보게 되면은 축축하고 이제 물을 좀 뿌려주시고 햇볕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따뜻한 곳에 놓게 되면은 순이 나오는데요. 그 순이 나오는 작업만 해주셔도 감자 수확량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감자 순이 나온 것을 이제 심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심으셔도 괜찮겠지만 너무 우짜란 감자는 심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다가 밑거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90일에서 100일 정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재배를 하는 것이라 밑거름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옷거름도 한 차례 저는 주는데요. 그래도 밑거름 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거름 하실 때 꼭 이렇게 하셔야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감자를 심기 전에 하셔야 될 밑거름 작업입니다. 저는 이제 감자에 이런 더댕이가 있습니다. 더댕이가 있고 이 밭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마늘 양파도 심었지만 굼벵이가 있습니다. 굼벵이나 아니면 각종 월동 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까요? 바로 이렇게 유황입니다. 이거는 잎상 유황인데요. 여기 있는데 이 유황을 뿌려주게 되면은 어떤 게 좋냐? 바로 이 더댕이를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자를 텃밭에 수확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감자가 되었다면은 매년 이런 감자를 수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토양 환경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고토석회를 뿌려서 이제 pH를 높이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런 더댕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황을 뿌려줘서 그 더댕이 균이 나올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유황을 뿌려주면은 뭐가 좋냐? 맛과 향과 저장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토양에 잔류하는 월동 해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요. 월동 해충을 예방을 하고 연작에 의한 병해충 발생. 그러니까는 같은 작물을 계속 심게 되면은 그 작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병도 매년 오고요. 그리고 해충도 매년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양파를 심게 되면 여기도 양파를 다시 또 연작을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작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유황을 주게 되면 잎을 두껍게 해줍니다. 그리고 강합성 효율도 높여주고 냉해 등 생리장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토양 내에 만약에 흰가루병이 있다고 하시면은 감자 말고 다른 작물을 키우실 때 흰가루병 예방도 되고요. 그리고 토양 속에 있는 응애 있잖아요. 만약에
땅속의 뿌리응애라든지 아니면 잎에 발생하는 응애도 예방하고 진딧물도 예방하는 그런 좋은 유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의 경우 과일을 단단하게 하고 물음병을 감소하고 맛과 향을 높여주고 감자를 고구마를 단단하고 맛있게 해주죠.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염화가리 말고 황산가리를 주셔야 됩니다. 황이 들어간 그런 자재를 주시면은 그만큼 맛과 향이 좋은 당도 높은 그런 농산물을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밑거름으로 유기질 비료를 뿌려줄 것입니다. 이거는 질소, 인산, 가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대신에 가리 성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경우 어떤 성분이 가장 많이 필요하냐면요, 질소 그리고 인산은 조금 필요하고요, 가리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가리 칼륨이라고 하죠. 가리 성분과 그리고 마그네슘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밑거름으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황가리 고토인데요, 감자에서 많이 필요한 칼리와 고토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유황 또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감자를 더 굵고 크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감자는 칼슘을 또 굉장히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칼슘 어떻게 줄까 고민이 많으시죠. 감자는 질산태 질소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칼슘은 감자를 심기 전에 한 하루 이틀 전에 복합비료와 함께 질산칼슘을 뿌려주세요. 그러면 감자의 저장성과 그리고 수확량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감자는 칼슘의 이동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칼슘을 주기가 참 힘듭니다. 따라서 밑거름 하실 때 꼭 질산칼슘을 이렇게 요 안에 이게 노란 게 질산칼슘이거든요. 질산칼슘을 꼭 혼용해서 함께 뿌려주세요. 오늘은 밑거름 작업을 먼저 할 건데요. 우선은 유황을 10평에 1kg 정도 뿌리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이건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골분과 어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해충 예방을 위해서 당연히 님케이크도 좀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리와 마그네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유황가리 고토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황가리 고토는 천연에서 얻은 그런 광물질입니다. 따라서 금방 녹지는 않겠죠. 그래서 밭에 미리 뿌려놓고요. 밑거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작물 심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복합비료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퇴비는 기본적으로 밑거름으로 뿌립니다. 이 퇴비는 부스시킨 지 1년이 넘은 퇴비고요. 냄새가 없는 퇴비를 쓰셔야 됩니다. 이런 퇴비를 넉넉히 밭에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유박은요, 이게 발효가 안 된 그런 비료입니다. 따라서 밭을 이런 감자를 심기 전에 최소한 2주에서 3주 전에는 뿌리고 경운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 님케이크도 마찬가지로 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충 예방도 하고 그거 다 좋지만 유박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미리 밭 만들 때 해주시는 게 좋고, 이것도 광물질이니까 미리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퇴비를 뿌리고 이것들을 뿌려보겠습니다. 이 님케이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해충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님을 많이 뿌리시죠. 해충 예방뿐만 아니라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뿌려주게 되면 벌레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꿀음 줄 때도 님 박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씨감자를 싹 틔우게 한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지금 씨감자 싹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따뜻한 곳에 수분을 유지해주면서 실내에다가 간접광이 들어오는 곳, 직접광이 아닌 간접광이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놓으시면 싹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는 로즈 감자라고 홍감자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1cm 정도 싹이 나왔는데 아주 잘 나왔죠. 이렇게 건강한 씨감자를 구입하셔서 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 있는 쌍난 감자를 심으셔도 감자가 나오겠지만 씨감자를 심으셔야지 그만큼 수확량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것을 심으셔도 감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수확량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씨감자를 구입해서 심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씨감자를 절단해서 심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씨감자를 심고 그다음에 수확을 하시면 그만큼 수확량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씨감자 구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씨감자를 자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씨감자의 싹을 틔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세 가지만 잘 해주시면은 그만큼 수확량 많이 높이실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씨감자의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소독 방법은 첫 번째로 그냥 잘라서 이렇게 절단면에 치유되게, 그러니까 여기에 전분이 나오거든요. 자르게 되면은 이 전분이 나오게 되면은 지가 알아서 요 표면을 치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큐어링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젤을 이용해서 젤가루로 요 상처 부위를 상처 부위에 발라서 소독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황가루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균에 의해서 썩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유황가루로 해주시면은 이 종자가 수확을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년 이 유황가루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요 유황가루나 아니면은 농약으로 요즘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 친환경으로 하시려면 이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우선 칼을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탄올이나 아니면 끓는 물에 소독을 먼저 해주시고요. 감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싹이 몰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는 부분이 이제 정화라고 하는데, 이 정화를 중심으로 2등분이나 아니면 4등분을 하셔갖고 감자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감자는 큰 감자 있고 작은 감자 있는데 중간 감자 정도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4등분 정도 자르면 되겠네요. 이 감자는 처음에는 이 감자 안에 있는 양분을 이용해서 자라기 때문에 감자를 너무 작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적당량 크기로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독을 하는데, 소독을 하실 때는 바로 자른 다음에 바로 이 유황가루를 묻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유황가루가 아주 잘 묻어요. 자, 이제 유황가루를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싹이 안 났을 때는 이것을 버무려도 되지만 이게 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눈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싹을 낸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묻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싹이 힘들게 키운 요 싹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히시면은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묻혀주시면은 잘 묻습니다. 이 유황가루 잘 자란 S16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사시면은 몇 년이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통 구비해 두셔갖고 한번 이용해 보세요. 유황가루를 묻힌 요 감자를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말리신 다음에 밑거름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뿌려가지고 이제 땅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 가스가 발생하는 그런 밑거름, 미리 뿌려줘야 되는 밑거름이 있고요. 그거는 퇴비와 유기질비료 이런 거로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녹는 그런 천연 광물질. 저는 이제 유황 가리고토를 미리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 심기 전에 바로 뭐 뿌리고 심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하루 이틀 전에 뿌리고 그 다음에 작물을 심어 주셔도 됩니다. 자, 감자에 제가 감자를 자르고 유황 소독을 해주었습니다. 소독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소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수확량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자가 후반기까지 썩지 않아서 병이 걸리지 않고 꾸준히 그 감자를 만들어내게, 건강한 감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유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황 소독을 하니까 더댕이란 병도 덜 걸리더라고요. 이제 화학 비료를 넣고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땅속에는 굼벵이와 각종 해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재배 작물이기 때문에 꼭 비닐 안에다가 작물 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농약이 있으시면은 감자 전용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경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거름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질소, 인산, 가리 다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가리 성분입니다. 칼륨인데요. 감자를 심고 한 30일에서 45일 경에 제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그래프를 보면은 바로 칼륨 성분이랑 그리고 마그네슘과 그리고 칼슘 그리고 질소 성분입니다. 따라서 칼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미량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이 감자를 크고 굵고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칼륨 성분을 충분히 주고 질소 성분도 주시고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이제 후반기까지 계속 감자가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다가 이제 복합 비료에다가 마그네슘도 함께 황산 마그네슘이야 이거든요. 황산 마그네슘을 함께 혼용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복합 비료가 마그네슘, 뭐 미량 요소, 붕소 이런 것이 함께 포함된 그런 비료를 주시면은 굳이 이런 마그네슘 비료까지 추가로 주실 필요가 없죠. 함께 혼용해서 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칼슘입니다. 칼슘은 감자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연면시비로도 칼슘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자는 처음에 이제 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포복지라는 게 쭉 나오면서 감자가 달리게 됩니다. 주로 이 감자는 칼슘을 어디로 흡수를 하냐? 바로 이 포복지라는 곳에서 감자가 달리는 줄기에서 칼슘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밑거름에다가 칼슘을 주시게 되면은 칼슘 공급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 칼슘은 이제 밑거름으로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칼슘을 주는 이유가 바로 저항성, 즉 병과 해충의 저항성을 높이고 저장성을 높이고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칼슘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질산칼슘입니다. 질산칼슘을 주시게 되는 이유는 바로 칼슘 공급을 위해서 원활한 칼슘을 공급을 위해서 굳이 연면시비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산칼슘을 주시게 되면은 따라서 오늘은 요 황산 마그네슘과 질산칼슘 복합비료 그 다음에 여기에는 토양 살충제 이런 것을 함께 우선은 밭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한번 경운을 하고 비닐을 치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충국 추출물로 만든 토양 살충제입니다. 감자의 간격은 한 20에서 25cm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구멍은 좀 깊게 뚫어주세요. 한 5cm 이상 뚫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자가 나중에 달리고 그 감자가 맺힐 때 그 감자가 이제 흙 표면에 이제 감자가 달리게 되면은 퍼런 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색 비닐을 많이 하시는데 배색 비닐을 하실 경우 감자가 위에 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배색 비닐 때문에 감자가 퍼런 감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색 비닐이 아무래도 온도를 올리는데 좋겠지만 단점은 감자에서는 퍼런 감자가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감자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감자를 심기 전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호미로 해도 되겠지만 큰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런 굵은 파이프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감자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 한 3월 초 중순부터 이제 감자를 심으시면은 감자는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싹을 틔우시게 되면은 이 싹의 출현율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보통 싹을 틔우지 않고 심으시면은 감자 싹이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하지만 여기 싹을 틔우시고 그다음에 감자를 심어 주시면은 감자 싹이 나오는데 한 2주에서 3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배 기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수확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땅 속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확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심으시면은 감자를 장마 전에 수확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감자는 20도가 넘어가면은 생육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 딱 90일 정도만 잘 키우시면은 감자 맛있는 감자 많이 수확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심어 보세요. 우선은 감자를 준비하시고 감자를 흙산만 있으면 됩니다. 따로 호미는 필요 없어요. 구멍을 깊게 뚫어 주시고 그다음에 감자를 이렇게 싹이 위쪽 부분을 향하게 유황을 소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자에 흙을 덮어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감자 심는 거 너무 쉽습니다. 감자가 싹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감자는 지금 3주가 조금 넘어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감자는 지금 열흘 정도 되었는데요. 얘도 감자 싹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얘는 싹만 틔워서 심은 거고 감자 싹이 한 2주 정도 되니까 웬만한 싹은 다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모종으로 키운 건데요. 모종으로 키워서 그런지 싹이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한 5일 만에 금방 나와 버리더라고요. 지금 싹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싹이 다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자밭에서 이게 이제 거의 한 달 된 3주에서 4주 된 이 시점에서 꼭 해줘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자를 심은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4고랑을 심었고요. 이 2고랑은 지금 홍감자라는 분홍 감자를 심었습니다. 카스테라 감자라고도 하고요. 이 감자를 제가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심어 보는데요. 수확량이 많아서 올해는 요 홍감자를 2고랑 심고 그 다음에 2고랑은 제가 두백감자를 심었습니다. 보통은 수미감자를 많이 심으시는데 수미감자는 이제 반찬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백감자는 굉장히 포근포근해서 감자탕이나 아니면 삶아 드실 때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두백감자를 심고요. 홍감자 지금 먼저 심어서 그런지 싹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2주 간격으로 차이나게 심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싹만 틔워서 심은 거고 요 2개는 2고랑은 모종을 심었습니다. 모종을 심고 그 다음에 싹 틔운 거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인 싹만 틔우시면은 수확량을 최소한 생각보다 많이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싹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지금 1개 정도만 빼고 웬만한 거 다 나왔거든요. 싹 출현율도 굉장히 빠르고요.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싹 틔우지 않고 심게 되면은 한 달이 멀다 하고 싹이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이게 듬성듬성 나오거든요. 그래서 싹을 틔워서 해주시면은 그만큼 성공률도 높고 그다음에 종자 소독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감자 정말 많이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자는 종자로 심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서 쌍난 감자로 심으셔도 감자가 달리지만 수확량이 훨씬 떨어지고 그리고 감자를 잘라서 그리고 심어주시면 그만큼 수확량도 높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감자밭에서 해야 할 세 가지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비는 언제 줄까요? 추비는 지금 감자 심은 지가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은 추비를 주는 시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야 뿌리를 뻗고 감자가 조그맣게 아마 생기고 있을 건데 추비 시기는 보통 이게 순이 출현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 한 30일에서 40일 정도에 이제 첫 추비를 주게 됩니다. 보통은 감자는 밑거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재배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밑거름을 많이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추비는 그냥 안 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그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서 한 30일 싹 나온 다음에 30일에서 40일 정도 경에 이제 제가 추비를 주게 됩니다. 아직은 추비 주기가 좀 이른 것 같아서 한 열흘 정도 후에 싹이 한 20cm에서 30cm 정도 나왔을 때 그때 북을 함께 주면서 추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순치기입니다. 순치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테스트 해본 결과 순치기 한 곳은 이제 감자가 크게 나왔고요. 순치기 하지 않은 곳은 감자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순치기를 해주면 그만큼 큰 감자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큰 감자를 원하시면은 순을 꼭 순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감자도 상관없고 뭐 조림용이나 아니면 큰 감자는 큰 감자들을 먹고 조림용은 조림용대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순치기를 하지 않으셔도 감자는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순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흙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두둑이 잘 있다가 비가 오고 이제 흙이 좀 이렇게 꺼진 곳이 있습니다. 꺼진 곳을 이제 흙을 북을 좀 위에다가 돋아 주시고요. 그 전에 이게 순치기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토양 살충제, 저는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합니다. 여기 밑에 밑바닥에도 토양 살충제를 했는데
친환경 살충제를 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 살충제가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방제가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치기를 한 다음에 이 순 위에다가 이 친환경 살충제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살충제는 이제 미생물 살충제가 있고 그다음에 식물 추출물 살충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좋고요. 요 위에다 작물 위에다 쭉쭉쭉 뿌려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 흙을 수북히 올려주시면은 아무래도 이게 흙이 꺼지게 되면은 요 안으로 이제 햇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요 위로 감자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 올라온 것도 예방하고 두두 꺼진 것도 이제 흙을 이게 좀 돋아줘서 감자가 더 잘 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를 보면서 어떻게 순치기 하는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자는 순치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순이 많게 되면은 그만큼 나중에 지금은 상관없지만 잎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잎이 다 덮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강화성도 햇볕을 받아서 강화성도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은 햇볕 받고 어떤 놈은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치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좋은 순만 딱 남기고 그 순이 왕성하게 자라서 햇볕도 잘 받고 그 햇볕을 받아서 이제 양분을 이제 모아서 뿌리로 보내서 이제 감자를 더 튼실하게 키워주겠죠. 따라서 오늘은 순치기를 해줄 건데요. 순치기를 하실 때는 그냥 뭐 손으로 뽑아서 해주셔도 되겠지만 이게 손으로 뽑게 되면은 얘가 또 이렇게 막 뿌리도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막 들쑥날쑥하게 막 뿌리가 완전히 뽑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감자를 보시면은 감자가 지금 이렇게 포복지라는 것이 나오고 그냥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복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포복지에서 감자가 달리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씩 포복지도 나오고 사이사이에서도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자제 순치기를 할 때 순은 딱 좋은 거 한두 개만 남겨주시고 모두 이런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얇은 그런 순들은 잘라주시고 제일 두껍고 좋은 순만 한두 개 정도만 남겨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감자의 순이 제일 세고 약한 것들은 우선은 약한 거는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저는 2개 정도씩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치기를 초반부터 해주시는 거 좋겠지만 초반에 이제 싹이 나온 다음에 바로 순치기를 해주시면은 싹이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늦게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순들이 나왔다 생각하시면은 그때 한 번에 순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순이 지금 2개 정도가 나왔죠. 하나는 되게 얇습니다. 얇고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2개 얇은 두 개의 순은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치기를 해주시면은 여기로 이제 갈 양분들이 요 하나로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더 튼실하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순이 많죠. 하나, 둘, 셋, 4개나 있습니다. 4개나 있으니까 여기서 좀 얇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은 2개는 제거하고 3개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순 2개만 남겨놓고 요것만 잘 키우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직 작긴 하지만 이것도 2개를 제거해주고 너무 얇다. 요것만 남겨놓고 순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뭔가 깔끔하게 보이죠. 순이 정돈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은 쳐주시고 이런 것들은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할 것은 바로 요 토양 살충제입니다. 토양 살충제는 농약 토양 살충제가 있고 미생물로 만든 거 있고 식물 추출물로 만든 게 있는데 인터넷 보시면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밑거름 하실 때도 하시고 추비 주실 때도 추비와 함께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독을 주기 전에 이렇게 순치기 한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잎과 줄기 주변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토양 살충제가 요 속 안으로 들어가서 벌레들을 퇴치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토양 살충제를 쉽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속 안으로 요 친환경 토양 살충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해주실 거는 이런 흙삽을 이용해서 요 사이사이에 흙을 이렇게 돋아주세요. 흙삽을 이용해서 흙을 퍼서 요 사이사이에 흙을 이렇게 돋아주시면은 이게 쓰러지지 않고 그다음에 요 구멍 사이사이로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제가 방금 토양 살충제를 뿌렸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가 오고 이슬이 맺히고 하면은 요 속 안으로 토양 살충제가 들어가서 요 토양 속에 있는 벌레들을 신속하게 제거를 해줄 겁니다. 요것만 해주시면은 감자 농사 어렵지 않아요. 감자 농사 농약 안 치시고 지금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벌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약은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감자 정말 많이 수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있는 감자는 지금 심은 지 40일이 되었고요. 여기 있는 감자는 심은 지 20일이 되었습니다.
요 뒤에 있는 거는 싹만 틔워서 심었고요. 여기 있는 것은 모종을 키워서 심었습니다. 모종을 키워서 심으니까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싹도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를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빨리 크고 있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요 가운데 있는 홍감자에 순치기를 해줬는데요. 요거 순치기를 해줬습니다. 순치기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큰 감자를 수확하기 위함이고요. 그만큼 양분을 여러 개의 순이 있으면 그 순한테 가지 않고 감자에게 갈 수 있게 해서 순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치기를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큰 감자를 수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심은 지 20일, 40일이 되었는데요. 순이 요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20cm 정도 나왔고요. 어떤 거는 순이 요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30cm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이 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순이 나오고 한 20일이 경과하면은, 그리고 순이 한 25에서 30cm 정도가 되면은 꼭 이제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밑거름을 많이 하셨다고 해도 추비는 주시는 게 좋고요. 추비를 주실 때는 꼭 칼슘제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칼슘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지금 이 작물 생장에 한 30일에서 60일 정도가 그 감자의 질소,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추비를 주시면은 그만큼 이제 부족했던 양분을 충분히 후반기까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감자는 90일에서 100일 정도면은 수확하는 단기 작물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학비료는 사용하는데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벌레가 적을 때 친환경 약재만 좀 잘 써주시면은 벌레 없이 농작물을 건강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비를 주고 그다음에 물을 줄 것입니다. 추비 주고 비가 안 오면 소용없잖아요. 안 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나 비가 오면은 추비 주고 비가 오면 자동으로 녹지만, 만약에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없다고 하시면은 꼭 추비 주고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추비 주실 때는 복합비료를 함께 주시되 질산칼슘을 함께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복합비료 오라고 하면은 질산칼슘을 한 1에서 2 정도 비율로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옆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서 추비를 줄 거고요. 그리고 고랑에도 추비를 조금 뿌려 줄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니까요. 그리고 칼슘은 이 시기가 되면은 한 요 정도 자랐을 때 칼슘 칼슘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칼슘이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밑거름으로 칼슘을 줬다 해도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칼슘을 주시면은 얘네들 이제 건강하게, 그리고 수확량을 더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칼슘을 하시면은 그만큼 병이 잘 걸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감자 속 안이 이제 갈변화되던가 아니면 속이 비던가 검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지금부터 후반기까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로도 칼슘을 해주셔야 되고 관주로도 칼슘을 주셔야 됩니다. 관주로 칼슘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칼슘이 이동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관주를 해주시고 수용성 칼슘을 이렇게 추비를 주시게 되면은 그만큼 수용성 칼슘이기 때문에 감자한테까지 칼슘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얘네들한테 추비를 찔러서 줄 거고요. 그리고 물도 관주를 해줄 겁니다. 물을 주되 저는 물만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오늘은 칼슘제를 줄 건데요. 칼슘제 중에 좀 좋은 그런 수용성 칼슘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면 시비를 하면은 그 칼슘이 다 도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추비를 준 것도 좀 녹일 겸 해서 작물 사이사이에 물을 주듯이 칼슘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칼슘을 넣어서 작물에게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물고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셔갖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비가 안 온다 생각되시면은 지금 이제 요 아마 감자 속 안에는 지금 자잘한 감자들이 지금 맺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커가고 있을 거고요. 이제 비대기입니다. 한 2달 정도면 이제 수확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두 달 동안 감자가 꾸준히 커가기 위해서는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주셔야지 이제 물을 통해서 칼슘도 이동하고 붕소도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주시되 물을 꼭 주시고, 물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감자를 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얘네한테 추비를 주는 방법과 그리고 순치기 하는 거, 북주기 작업도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물과 칼슘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제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제는 수용성 칼슘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추비를 주실 때 수용성 칼슘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질산칼슘입니다. 붕소가 코팅된 질산칼슘이고요. 수용성 칼슘에는 질산칼슘과 염화칼슘이 있는데요. 염화칼슘을 그대로 이 작물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소금기이기 때문에 감자는 소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시면서 이제 물을 주시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비대기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고요. 고랑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작물 사이사이에도 주셔도 좋고요. 그럴 때 이렇게 칼슘제를 주시면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과 붕소가 들어간 이런 칼슘제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 만든 난각칼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건 수용성 칼슘이기 때문에 이 난각칼슘을 주셔도 좋고요. 대신에 붕산비료는 함께 첨가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 특히 이렇게 님오일이나 아니면 친환경 살충제를 조금 타서 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을 주면서 이 작물 사이사이에 그 친환경 살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토양 속에 있는 벌레도 동시에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치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모종으로 심은 건데 엄청 좋죠. 투백감자입니다. 좋은 순 2개만 남기고 하나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굵고 좋죠. 1개 정도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얇은 거는 제거하고, 좀 부실하다 생각하는 거는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순치기 어렵지 않아요. 추비는 요 작물 끝자락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물이 여기 있고 뭐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끝자락에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종삽으로 살짝 파서
요 사이에 복합비료, 칼슘과 복합비료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걸 좀 덮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추비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물 안쪽에 주시면은 아무래도 뿌리가 가까이 있고 작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추비는 좀 멀찌감치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랑에도 좀 살짝 뿌려주시면 좋죠. 이렇게 흙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감자가 또 햇빛을 보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흙을 덮어주셔야 돼요. 감자 여기 있는 것은 거의 2달이 되었고요. 요거는 40일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감자밭에 감자꽃이 피고 있는데요. 우선은 늦게 심은 모종으로 심은 감자가 먼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꽃이 피고 있다는 뜻은 감자가 지금 밑에서 왕성하게 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생육 한 두 달부터 이렇게 감자꽃이 필 때부터 꼭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여기는 순속기를 해준 곳인데요. 감자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감자 보시면 여기 원 감자고 여기 홍감자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한 달 정도 뒤면은 감자가 꽤 클 것 같은데요. 감자는 포복지에서부터 이제 감자가 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옆에도 지금 감자가 달리려고 하고 있죠. 요 위에도 있고요. 감자 이렇게 정말 귀엽네요. 홍감자입니다. 감자가 4개 정도 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지금 감자들이 꽤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달려있고, 포복지를 통해서 감자는 이렇게 달려요. 귀엽죠?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제가 감자 캐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자꽃도 보여드렸고요. 작년보다는 감자꽃이 좀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싹을 더 많이 틔우고, 그리고 감자 모종을 해서 심었는지 감자 생육이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감자가 더 많이 달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홍감자가 수확량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나 수확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곳에 하나를 캐보았는데요. 아직 감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감자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한 곳에서 이렇게 큰 거는 한 5개, 6개, 뭐 7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게 포복제 하얀 게 포복제에서도 감자가 많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백 감자를 제가 작년에 이어 또 심었는데요. 요거는 모종으로 심은 건데 두백 감자도 지금 큰 게 4개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지금 감자 조그마한 게 많죠. 아직 생육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감자 정말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감자들이 조그만 게 엄청 많아요. 요 정도 크기의 감자는 지금 완전히 큰 감자가 될 것 같고, 여기 달리는 감자는 중간 정도 사이즈나 아니면 소가 사이즈의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생육기간이 이제 중후반기로 넘어갈 때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자를 크게 키우고, 그리고 너무 웃자라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질소 성분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웃자라고, 그리고 밑이 들지 않습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작물도 근을 크게 해야 되는 그런 마늘이나 양파도 마찬가지로 질소 성분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밑이 들지 않아요. 따라서 이 시기부터 이제 근이 커지는 시기부터 해주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물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질소질 비료를 줄이셔서, 추비는 이제 안 주시잖아요. 따라서 추비는 안 주시되 만약에 연면 시비를 하시면은 질소가 없는 비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사정복비인데요. 인산가리 비료나 아니면은 칼슘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근을 더 크게 하고, 그다음에 웃자라지 않아요. 질소 성분이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순이 덜 자라고, 얘네들은 이제 이 근을 키우는데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하나 해줘야 될 거는 바로 근을 크게 도와주는 그런 웃거름 비료를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리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요 부리오인데요. 감자, 고구마의 질소가 과잉된 것, 순이 너무 이렇게 우거진 것, 얘네들은 막 순이 막 우거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2번 제가 질소가 빠진 인산가리 비료를 여기다 뿌려 주었거든요. 억제를 했습니다. 순 억제죠. 그리고 작물을 크게 한다, 근을 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날씨가 꽃샘추위도 있고 서리 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량요소 비료 중에 이게 아미노산이 있는 비료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비료나 아니면 생선랩비를 이제 연면 시비하실 때 이렇게 미리근 같은 게 가장 저렴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해조 추출물, 이거는 PPT라고 하는데 제가 구입한 건데 요즘에
5월이 돼도 냉해가 옵니다. 굉장히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조 추출물 요즘에 많습니다. 인터넷 찾으면은 해조 추출물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중에 이제 그 아스코필름 노도섬이라고 가장 좋은 해조 추출물이거든요. 이건 50% 들어가 있는데 그 함량이 가장 높은 걸로 구입을 하셔갖고 뿌려주시면은 아무래도 작물 뿌리 발달이나 근을 크게 하고 그리고 작물의 냉해 예방 그리고 병해충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해조 추출물 한두 번은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주실 때 칼슘제를 꼭 연면 시비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작물 속 안에 이렇게 잘라보면 속 안이 갈변하거나 아니면 검게 변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칼슘 결핍 증상인데요. 그래서 칼슘제를 물로 흠뻑 주시고 물을 주시면은 칼슘 결핍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더러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가물 때는 이런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주시되 여기다가는 이제 영양제 근을 크게 하는 뭐 미리근이나 아니면은 이런 왕대근, 근을 크게 하는 왕대근 아니면은 구근빅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많습니다. 구근을 크게 하는 거 그리고 보난자 슈퍼 뭐 이런 거 생리 활성제 이런 근을 크게 하는 이런 영양제 한 개 정도 섞어 주시고 한 열흘 간격으로 연면 시비를 해주시고 요 사이사이에 관주를 해주시면은 확실하게 이게 근이 커지는 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수확하실 때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것은 이제 큰 걸 수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꼭 줘야 될 물, 첫 번째 물, 근비대제, 근을 크게 하는 그런 영양제, 뭐 이런 것들 영양제를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세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꽃을 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꽃이 달려 있는데요. 요 꽃이 아무래도 나오게 되면은 꽃으로 영양분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미리 꽃이 나오기 전에 따주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두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보이시면은 꽃은 따주시는 게 요 근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수확량을 좀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흙을 북돋아 주세요. 요 사이사이에 흙을 돋아 주셔야 됩니다. 비가 오고 이제 흙이 쓸려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요 사이사이에 이 감자가 나오게 되면은 초록 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 먹지 못해요. 독이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는 햇빛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훑어보시고 흙이 쓸려 내려간 곳을 이렇게 흙을 북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다가 제가 살충제, 이제 친환경 살충제를 좀 섞은 곳에 이제 요 근비대제와 그리고 여기 있는 해조 추출물 두 가지를 섞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연면 시비를 하되 물을 흠뻑 주는 그런 식으로 줄 거고요. 질소질비료는 빠졌고요. 그다음에 인산가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근비대제는 보통 인산가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비료를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료를 줄 거예요. 부료를 주시면은 가장 싼 게 이제 부리오거든요. 말당 한 20g 정도만 주시면은 근을 크게 하고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자, 오늘은 여기다가 연면 시비가 관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큰 감자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밭을 잘 훑어보세요. 이렇게 노린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흡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친환경 살충제라도 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꼭 무당벌레 같이 생긴 해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가 해충인데요. 점이 많죠. 얘가 해충입니다. 감자의 해충이에요. 요 잎에 붙어서 이 감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이런 애들이 보이게 되면은 꼭 친환경 살충제든 농약이든 꾸준히 뿌려주시면은 해충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감자 해충입니다. 감자를 이제 좀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먹을 것도 좀 먹고 그리고 아이와 체험도 했고요. 그래서 봄 감자 많이 심으셨죠? 이제 감자를 수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곧 감자를 수확하실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감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세 가지 방법으로 감자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싹을 키워서 심은 홍감자고요. 또 하나는 모종을 키워서 심은 두백 감자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제가 공간이 좀 남아서 작년에 이제 봄에 수확을 하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것을 꺼내서 보니까 이제 싹이 나오잖아요. 그 싹이 나온 것을 두 등분해서 한번 끝자락에 심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싹이 대충 나온 상태라서 잘 자라줄까 이런 생각하고 대충 심어놨는데 생각외로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싹을 틔워서 심은 홍감자, 그리고 모종, 그리고 그냥 심은 거 한번 비교해서 어떤 게 좀 크고 어떤 게 좀 작고 어떤 게 많이 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감자입니다. 홍감자 지금 기간이 100일이 넘어서 수는 다 죽었습니다. 여기 두구랑이는 홍감자, 그리고 여기는 두백감자, 모종으로 키운 것입니다. 모종판에 싹을 틔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자락에 대충 심은 작년에 먹고 남은 감자, 먹고 남은 감자 그거 심으시려고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꼭 씨앗으로 종자를 심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종자가 아닌 감자, 쌍면 감자를 심은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홍감자입니다. 금년에 처음에 재배를 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집에서 심어달라고 하는 그런 맛있는
부드러운 감자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우와, 생각외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두백 감자입니다. 두백 감자도 얼마나 달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백 감자 부드럽고 정말 맛있죠. 요 가운데 있는 감자는 손질을 한 거고, 요거는 손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손질을 안 한 게 좀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대신에 손질을 한 거는 좀 큰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지만큼. 큰 감자 많이 달리긴 하는데 좀 자잘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모종으로 심은 요 후백감자, 역시나 큰 게 많습니다. 모종으로 심으면 큰 게 많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큰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제가 쌍난 것을 잘라서 그냥 잘라서 심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간이 남아서 밀식으로 심은 것입니다. 되게 좁게 심었어요. 어차피 심을 거 한 고랑에 2개씩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자가 나왔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렇죠? 여기는 그냥 심은 거예요. 감자가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따라서 굳이 종자를 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종자를 구입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종자를 구입해서 쓴 것입니다. 감자를 시작하다 보니까 감자가 이제 군뱅이가 먹은 게 한두 개는 보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하실 때 보통 토양살충제 많이 사용하시는데, 친환경 님 케이크랑 그리고 친환경 토양살충제 이런 것만 좀 해주시고, 추비 주실 때 그때 친환경 토양살충제랑 같이 복합비료랑 주시면은 그것도 효과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물을 주실 때 그때 토양살충제를 좀 해주시면은 그것도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멍 난 게 거의 없어요. 따라서 친환경적으로 지으실 수가 있는 게 요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농약 쓰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와, 끝이 대박입니다. 여기 제가 대충 쌍난 감자를 끝자락에 여기 이게 한 60cm, 아니 60cm가 아니고 한 120cm 되는 비닐을 쭉 넓게 펼쳐서 여기에 양쪽에 2개 심고 가운데도 이게 아무래도 쌍난 감자가 많아서 다닥다닥 되게 좀 좁게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자가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요 한 곳에서 요 조그만 곳에서 수확한 감자가 이렇게 많아요. 와, 엄청납니다. 따라서 감자는 밀식을 해도 잘 달린다. 그리고 굳이 감자 종자를 구입하지 않아도 종자를 보시면 감자를 보시면 압니다. 감자가 병이 걸리지 않고 깨끗한 감자를, 쌍난 감자를 심으셔도 돼요. 요것도 제가 쌍난 감자를 끝에다가 심은 건데 생각 외에 대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자 끝에서 더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이 모종으로 심은 것도 있는데 이제 모종으로 심은 겁니다. 모종으로 심은 것은 좀 감자는 크지만 수확량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종으로 심지 않고 싹만 틔워서 심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감자를 심어 보았는데 맛은 참 좋지만 짜잘한 감자도 꽤 많이 나온다. 요것같이 큰 감자는 생각외로 많이 나오지 않네요. 하지만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심을 거고요. 오늘은 3가지 방법으로 심은 감자를 한번 보여드려봤어요. 끝에 있는 감자는 생각외로 너무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좀 밀식으로 감자를 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면은 한 곳에서 여러 개의 감자를 심게 되면 그곳에서 서로 이제 한 곳에다가 여러 개의 감자를 심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그리고 제가 저쪽에는 많이 나온 감자는 순치기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추비만 좀 주고요. 계속 물 주고 관리는 꾸준히 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감자를 심을 때 또 이런 방법으로 좀 밀식해서 한 군데에 2개씩 이렇게 심어서 한번 밀식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